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어머니가 내린 결단이 온 가족을 뒤흔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정화, 63세. 그녀는 평생 국밥집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신도시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본인 명의로 말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이정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준 그 집에서 자신이 손님이 될 줄은.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됩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이 답답해. 아파트만 우리 거였으면 벌써 따로 살았지. 그 순간 이정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기로.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정화가 선택한 방법과 그 결과는 여러분의 가족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정화입니다. 올해 63세가 되었죠.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실까요? 이 손등에 새겨진 주름과 굳은 살들. 이것들이 바로 제 인생의 연대기입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아들 승민이를 키워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밥집을 운영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우렸습니다. 솥뼈를 몇 시간이고 끓여가며 그 뜨거운 김과 냄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손님들은 사장님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지만 사실 그 맛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제 사랑이 그대로 녹아 들어간 것이었거든요. 몇 해 전 드디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승민이가 결혼을 하고 신도시에 새 삶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엄마, 전세금이 부족해서. 승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국밥집을 정리했어요. 30년 넘게 운영한 그 작은 가게를 정든 단골 손님들과의 추억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에 제가 평생 아껴둔 돈까지 합쳐서 2억 3천만 원. 신도시의 깨끗한 아파트를 승민이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번 돈이었으니까요. 처음 그 집에 들어선 날을 여러분께 한번 그려드릴게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깨끗한 타일이 깔린 주방, 그리고 제가 직접 고른 예쁜 인테리어들. 정말 꿈만 같았어요. 며느리 서연이는 그때만 해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손자 지훈이는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서 좋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침이면 손자 지훈이의 아침밥을 챙기고 승민이와 서연이가 출근한 후에는 집안 정리를 했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제가 끓인 국밥을 먹었죠.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야. 승민이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서연이도 처음엔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건 정말 미묘한 것 같아요.
처음엔 티가 나지 않았거든요. 살짝살짝 보이는 작은 신호들이 있었어요. 서연이가 제가 요리하는 걸 보며 어머니, 환기 좀 시켜주세요. 냄새가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당연한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일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라고 하면서도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고마움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부담스러움 같은 게 느껴졌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손자 지훈이 방에서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지훈아, 할머니는 피곤하시니까 혼자 해봐. 그러더니 저를 보며 어머니, 아이 공부방은 좀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서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서연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 식기세척기가 있어요. 빨래를 개려고 하면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 오늘은 배달 음식 시켰어요. 처음엔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뭘 해도 괜찮아요. 어머니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괜찮다는 말 속에 진짜 괜찮음이 아닌 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소고기 국밥을 끓였어요. 승민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바로 그 맛으로 말이에요. 집 안가득 구수한 국밥 냄새가 퍼졌죠. 저는 흐뭇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좋아할 거야. 그런데 서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국밥 냄새가 너무 진해요. 옷에 냄새가 배 것 같아서 그러더니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 넘게 국밥을 끓이며 살아온 제게 국밥 냄새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제 인생 자체였어요. 승민이를 키워낸 사랑의 냄새였고 수많은 손님들을 정성으로 대접한 추억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 냄새는 불편한 냄새였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산 집,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마치 손님처럼 눈치를 보게 되었거든요.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 때도 냄새가 날까? 걱정하게 되었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산 집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니. 승민이는 여전히 저에게 잘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걸 깨달았어요. 예전엔 제가 음식 이야기를 하면 다들 관심 있게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대답이 짧아졌더라고요. 오늘 국밥에 뭘 넣었는지 아세요? 제가 물으면 네, 맛있어요. 어머니 끝. 예전에 국밥집에서 이런 일이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 그랬구나 끝.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제 이야기가 재미없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와 승민이가 나누는 대화는 활발했어요. 회사 일, 지훈이 교육, 주말 계획. 저만 그 대화에서 빠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밤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거든요.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서연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답답해하는 톤이었달까요? 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서연이한테 무슨 고민이 있나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이 진짜 숨이 막혀.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니, 좋으신 분이긴 한데 매일 국밥 냄새 나고 뭘 하려고 하면 다 나서시고 솔직히 내 집 같은 느낌이 안 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만 우리 거였으면 벌써 따로 살았지. 근데 어머니 명의잖아.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언니도 알잖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특히 요리하시는 분들은 부엌을 완전 장악하잖아. 여러분, 그때의 제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30년 넘게 뜨거운 국물 앞에서 살아온 제가 그때만큼 차가운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내가 방해가 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 사랑이 그냥 부담일 뿐이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엔 온통 서연이의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이 답답해. 아파트만 우리 거였으면 벌써 따로 살았지. 그리고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니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서연이가 왜 제가 요리할 때마다 환기를 시켜달라고 했는지, 왜 제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괜찮다고 말했는지, 왜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는지, 모든 게 저를 멀리하기 위한 신호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이가 식탁에 앉아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들리던지요. 승민이는 여전히 엄마 김치찌개 맛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 말도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승민이도 서연이와 같은 생각일까? 단지 저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들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일까? 내 선의가 그냥 부담일 뿐일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방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파트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서류 하나. 승민이가 몇 년 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빌려준 5천만 원의 차용증이었어요. 그 서류들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평생 희생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예쁜 옷도 안 입고 오직 승민이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 승민이와 며느리는 제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집에서 손님처럼?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승민이와 서연이가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여보, 우리 독립할 생각은 없어? 애도 크고 있고. 그게 전세금이 부족해서 엄마한테 더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 답답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 대화를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집주인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부담스러운 집주인으로.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래 고민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희생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것.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그냥 부담일 뿐이라는 것.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정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행동을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각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중개업소 사장님이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그 아파트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데 혹시 이사 가시는 건가요? 네, 급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사장님이 시세를 알려주었는데 제가 산지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3억 5천만 원 정도에 팔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방감 같은 건? 놀랍게도 매물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여러 명이나. 신도시의 인기 단지였거든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분과 계약을 진행했어요.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정말 오랜만에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저는 서울을 벗어나기로 했어요. 바닷가 마을로요. 인터넷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보다가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상남도의 작은 해안 마을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사진으로 본 그 집은 작지만 아담했어요. 작은 마당이 있고 바다가 가까이 보이는 곳이었죠. 월세 50만 원. 서울의 아파트 관리비보다도 싸더라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연락했어요. 이 집 계약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니 서연이는 제가 없으면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이제 진짜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승민이만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할 말이 있다. 평소보다 진지한 제 목소리에 모두들 저를 쳐다봤어요. 이 집 팔기로 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반을 떨어뜨리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을 정도로 승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 서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마 자기가 한 말들이 떠올랐겠죠. 엄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요. 이 집이 우리 집인데 어디 가서 살라고요? 승민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승민아,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내 집이야. 그 말에 승민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우리 생각이 다를 뿐이지. 서연아, 며칠 전에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 서연이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답답하다고 아파트만 너희 거였으면 벌써 따로 살았을 거라고. 어머니, 그건 괜찮다. 내 솔직한 마음이었잖아. 그리고 나도 그게 맞는 것 같다. 승민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그냥 서연이가 일시적으로 예민했던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승민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불편하지 않았어? 엄마가 매일 국밥 끓이고 집안일 하는 게. 승민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그리고 서연아, 너도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 없으면 더 편할 거 아니야?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금도 이미 받았어. 다음 달까지 이사 나가야 한다. 엄마, 승민이가 소리쳤어요. 갑자기 이게 뭐예요? 우리더러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너희도 다 성인이고 아이 아빠고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어. 그리고 저는 가장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승민아, 내가 몇 년 전에 빌린 5천만 원. 그것도 정리하자. 승민이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엄마, 그 돈은 아직 급하지 않아. 천천히 갚으면 돼.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하고 싶다. 서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서연아,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승민이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요.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승민아, 너는 좋은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다. 그때 저는 정말 깊숙이 숨겨둔 진짜 이유를 털어놨어요. 사실은
너희가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게 된 게 전부가 아니야. 모두들 저를 쳐다봤어요. 나도 이런 생활이 힘들었어.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이 말에 승민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눈치를 봤다고요? 그래. 내가 요리하면 냄새 난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면 괜찮다고 하고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어.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너희들이 나 없이 대화할 때가 가장 즐거워 보인다는 거였어. 30년 넘게 국밥집을 하면서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내 아빠를 위해, 너를 위해, 손님들을 위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승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아니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는 손님 취급받는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 말이 모든 걸 정리하는 말이었어요. 서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일 거야.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쌌어요. 30년 넘게 모아온 살림들. 사실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들, 그리고 몇 권의 책.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진들이었어요. 승민이 어렸을 때 사진들, 국밥집에서 찍은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면서 후회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승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 서연이가 좋아하던 계란말이, 그리고 지훈이를 위한 달달한 계란 후라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모두 말이 없었어요. 맛있게 먹어라. 엄마가 해주는 마지막 밥상이다. 승민이가 젓가락을 들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안 가면 안 돼요? 승민아, 이게 좋은 일이야. 너희도 나도. 지훈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언제 다시 와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훈아, 할머니는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 방학 때 놀러 올래? 네. 할머니, 바다에서 조개도 주어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 그게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부엌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놨어요. 승민아, 서연아. 내가 원한 건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냥 가족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30년 넘게 너희를 위해 살면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걸.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을 뿐이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진짜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 엄마가 짐을 차에 실으면서 승민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연락은 하세요. 제발. 그래, 연락할게. 서연이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차가 출발할 때 백미러로 본 그 집.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하지만 제가 행복하지 못했던 그 집. 이상하게도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3시간을 달려서 드디어 제세 보금자리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집,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더 예뻤어요.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쪽으로는 바다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었죠. 짐을 풀면서 정말 오랜만에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바다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30년 넘게 들어온 국밥 끓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훨씬 평화롭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소리였죠.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 배처럼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밥을 끓이러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러 일어났습니다.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집 앞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어요. 흙을 만지면서 새로운 걸 느꼈어요. 이건 누군가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씨앗이 발아하는 걸 보면서 저 자신도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마을 슈퍼에 갔는데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아, 그러세요? 여긴 조용하고 좋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따뜻한 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짜 환대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30년 넘게 누군가를 돌보며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적적한 거였죠.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승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많이 풀어져 있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뒤늦게 깨달았어요. 뭘?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서연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서연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갑자기 무슨 감사?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도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승민이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우리 전세 구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서연이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배워둔 것들 생각하면서 그 말이 저에겐 정말 큰 의미였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을. 여름방학 드디어 지훈이가 놀러 왔어요. 할머니, 바다다. 아이가 바다를 보고 신나하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기쁨이었어요. 함께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모래성을 쌓고 파도와 놀았어요. 그때
지훈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더 좋아요? 응,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왜요? 할머니가 할머니답게 살 수 있거든. 가을이 되었을 때 승민이와 서연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정말 화목한 모습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 말이에요. 엄마, 우리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어머니, 저희도 이제 어머니처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일방적인 희생과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워하는 관계로요. 승민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제 바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연이는 자기가 배운 요리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지훈이는 방학 때마다 와서 바다에서 함께 놀아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마을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하루 4시간씩만 제가 원할 때만 손님들한테 커피를 대접하는 일, 국밥을 끓이는 것과는 다르지만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기쁨은 똑같더라고요. 다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저녁이면 바다를 보며 책을 읽어요. 30년 만에 다시 잡은 책,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여행책도 읽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며 살았는지를.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감정,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자유, 평화, 만족? 모든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고 요리할 수 있는 자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 바다를 보며 멍하게 있을 수 있는 자유. 몇 개월 전 승민이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어떻게? 저도 지훈이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서연이와도 이제는 정말 편하게 대화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다. 내가 솔직했던 게 오히려 다행이야. 어머니가 안 계시고 나니까 진짜 허전하더라고요. 그래. 네.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었는지도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제 서연이도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요즘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이 바닷가 마을에 작은 민박집을 차리는 거예요.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바다를 보며 쉴 수 있는 곳.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상을 받고 정말 맛있어요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손님들.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1년을 살아보니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제일 큰 변화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승민이 먼저, 며느리 먼저, 손자 먼저. 그런데 이제는 저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제가 승민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불행해질 필요는 없다는 걸, 서연이가 편하다고 해서 제가 불편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가족이라는 건 한 명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거라는 걸.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후회 안 하세요? 그렇게 떠나온 거?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승민이와 서연이도 더 빨리 철이 들었을 테고, 저도 더 오래 제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 테니까.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승민이와 서연이는 정말 좋은 부부가 되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었죠. 저는 바닷가 마을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드디어 작은 민박집을 열었어요. 바다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손님들이 도시의 피로를 씻으러 와요. 그분들께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을 대접하면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시거든요.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이런 평화로운 곳이 있었네요. 다시 올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지난 여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승민이 가족이 일주일 동안 저희 민박에 머물렀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손님으로요. 제가 다른 손님들 대하듯이 정성스럽게 대접했어요. 그리고 승민이 가족도 다른 손님들처럼 저를 존중해 주었고요. 정말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더 편하고 즐거웠어요. 지훈이가 정말 많이 컸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지훈이는 방학 때마다 와서 민박일을 도와줘요. 할머니, 손님들한테 이거 갖다 드려요. 아이가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그리고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여기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왜? 할머니가 제일 할머니 같거든요. 승민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효도가 뭔지. 뭔데?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요. 엄마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제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서연이와 저는 이제 정말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서로를 아끼는 여자들 사이의 관계로요. 서연이가 가끔 혼자 놀러 와요.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러면 저는 바다를 보며 차를 끓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서연이도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줘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에요. 이 2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두 번째,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세 번째,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네 번째, 진짜 사랑은 거리를 두었을 때 더 깊어진다는 것. 가끔 저처럼 며느리와 갈등을 겪는 분들이 민박에 와서 하소연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 희생만 하지 말고 자신도 사랑하세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순간,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실 때, 지훈이가 전화해서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할 때, 승민이가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요라고 할 때, 그런 순간순간이 진짜 행복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저는 63세에 비로소 진짜 자유를 배웠어요. 30년 넘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행복을 응원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야 제 가족도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희생할 때는 가족들도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무의식 중에라도. 하지만 제가 행복하니까 가족들도 편하게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모두 제 민박으로 와요. 하지만 예전처럼 제가 모든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준비해요. 승민이는 고기를 굽고, 서연이는 샐러드를 만들고, 지훈이는 상을 차리고, 저는 국물을 끓여요. 그렇게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 모임.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민박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저처럼 가족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와 갈등으로 힘들어 하시고, 어떤 분은 성인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고,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세요. 그런 분들께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변화를 선택했더니 모든 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저도 정말 무서웠어요. 63세에 혼자 살기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그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게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63세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연결된 가족. 승민이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대신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줘요. 서연이는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대신 편하게 저를 대해줘요. 지훈이는 더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사랑해요.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참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당신의 희생이 진짜 사랑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거라는 것을 지금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바다를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는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하거나 가끔 놀러 와주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의 맛인가 봐요. 30년 만에 처음 맛보는 자유.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유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라는 것을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해요. 힘들었던 그 시간들에도 감사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알 수 있으니까 서연이의 그 말에도 감사해요. 그 말이 없었다면 계속 참고 살았을 테니까 승민이에게도 감사해요. 결국은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감사해요. 용기를 내서 변화를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저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파도 소리가 정말 평화롭네요. 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요.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며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이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제야 진짜 자유를 배웠다. 이 이야기는 모든 가족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일까?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